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팔이 저리거나 손끝까지 찌릿한 느낌이 오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이거 혹시 디스크 아니야?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파열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아닌지, 앞으로 평생 이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 반응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파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공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서 우리 몸은 스스로 이 상황을 정리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디스크 파열이라는 건 디스크 안에 있던 수액이 뒤로 흘러나와 신경을 자극하고 염증을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잠을 자기도 힘들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팔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통증의 강도 때문에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느끼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수액이 비교적 많이 나온 경우일수록 우리 몸은 그것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시간을 두고 흡수하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디스크가 살짝만 밀려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굳어버려서 오히려 오래 남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경과로 가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흡수 과정이 금방 끝나는 건 아닙니다. 초기에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느꼈던 시기는 보통 몇 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살만해지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변의 도움과 적절한 통증 관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해서 곧바로 마비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기에 목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과도한 움직임을 줄이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낮아집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겁을 먹고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증이 크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심하게 아팠던 목 디스크 통증이 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이 회복을 돕고 어떤 선택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는지에 대해 하나씩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통증을 겪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처음엔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도 이건 견딜만하다는 느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분명히 양상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거죠. 이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 파열로 인해 생기는 통증의 상당 부분은 디스크 수액 자체보다 그로 인해 생긴 염증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처음에는 이 염증 반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유난히 극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은 이 염증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초기에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던 통증이 대략 몇 주 정도 지나면 조금 숨통이 트이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낫는 시점이 아니라 살만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통증이 너무 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진통제나 주사, 시술을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적절한 통증 조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꼭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내는 치료일수록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염증 반응을 강하게 차단하는 치료는 통증은 빠르게 줄여줄 수 있지만 그만큼 몸의 정상적인 회복 신호도 함께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프니까 무조건 강한 치료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회복 단계 중 어디쯤 와 있는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 과정을 견딜 수 있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심한데 이러다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수술을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목 디스크에서 정말로 수술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는 통증이 아니라 기능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팔에 힘이 눈에 띄게 빠지거나 손목이나 손가락을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처럼 근력 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증은 시간이 지나며 양상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사이에 몸은 나름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겁을 먹고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통증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선택이 훨씬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그럼 도대체 언제 수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준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수술해야 하나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무 아파서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에서 수술을 결정하는 기준은 통증의 세기가 아니라 기능이 떨어졌는가입니다.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팔과 손의 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감각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면 대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프다고 해서 바로 수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팔에 힘이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한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목이나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 힘든 상태, 이런 근력 저하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통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빠른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두면 마비로 가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디스크 파열 상태를 며칠 혹은 몇 주 둔다고 해서 곧바로 마비로 진행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디스크 수액을 흡수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목을 무리하게 쓰지 않고 충분히 쉬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라는 조건입니다. 파열이 된 상태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계속하거나 고개를 많이 쓰는 일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고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신경 압박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아픈데도 참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인데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버티는 행동이 회복을 늦추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보면 목 디스크에서 수술을 급하게 고민해야 하는 경우는 단 하나입니다. 통증이 아니라 팔과 손에 힘이 떨어지는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을 두고 몸의 회복 반응을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겁을 먹고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회복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목 디스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회복을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자세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환자분들을 오래 보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무거운 걸 들지 않았는데도 목 디스크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크게 무리를 한 기억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주 일상적인 데에 있습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생활을 떠올려 보시면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때 팔은 앞으로 나가 있고 어깨는 말려 들어가며 고개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목은 머리 무게를 정면이 아니라 앞으로 쏠린 상태에서 계속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목뼈의 정렬이 무너지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같은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목 디스크를 만들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관리에서는 치료만큼이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깨를 억지로 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고개가 앞으로 빠진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을 스스로 자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보다 약간 높게 맞추고 스마트폰을 볼 때도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기기를 눈높이 쪽으로 올려서 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아예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부분적으로라도 만들어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목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사용량이나 자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목 디스크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훨씬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나거나 긴장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본능적으로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더 쉽게 굳어집니다. 이미 디스크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주변 근육까지 딱딱해지면 통증은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통증과 스트레스가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회복이 더딘 분들 중에는 치료 자체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목 디스크는 단순히 디스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세, 생활 습관, 스트레스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바꾸려고 하기보다 조금씩 함께 정리해 가는 방향이 회복에도 재발 예방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목 디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특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꼭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해야 하나요? 목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 디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굳어 있는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은 허리와 구조가 다릅니다. 허리는 우리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지만 목은 머리 무게 정도만 받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 주변 근육은 원래부터 크고 강하게 만들어진 구조가 아닙니다. 장근육들이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부위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억지로 힘을 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더 굳고 통증이 오래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초기나 회복기에는 강화 운동보다는 풀어주는 움직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땀이 나거나 힘을 주는 동작이 아닙니다.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것,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것, 팔과 어깨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처럼 목 주변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서든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가능하고 잠깐 서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하루 한두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목 디스크는 한 번에 크게 관리하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풀어주는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능하다면 1시간에 한 번 짧게라도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습관이 회복과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목 디스크 관리의 핵심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첫째,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수술로 가는 건 아니다. 둘째, 수술을 판단하는 기준은 통증이 아니라 마비다. 셋째,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목을 자주 풀어주는 습관이다. 목 디스크는 겁을 먹고 싸워야 할 병이 아니라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조율해 가야 할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회복 과정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목 통증으로 불안하셨던 분들께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